카페 창가 오후 3시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노트북을 펼쳤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기획서 마감이 내일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요. 친구끼리 온 것 같은 두 명이 케이크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끼어듭니다. 나는 뭐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로운데 나만 이렇게 쫓기듯 사는 건가? 아메리카노가 식어가고 있어요. 기획서는 한 글자도 안 썼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상한 겁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웃었을 뿐이에요. 기획서 마감은 30분 전에도 내일이었고 지금도 내일이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았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괴로워진 걸까요? 누군가 나한테 고통을 배달한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뭔가가 스스로 고통을 조립한 거예요. 마치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재료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완성품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이 조립 과정을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 발견한 건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관찰이었어요. 약 2500년 전 인도에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붓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궁밖의 늙음, 병, 죽음을 직접 목격한 뒤에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라는 질문 하나를 붙잡고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죠. 6년 동안 극단적인 고행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한 끝에 고통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해냈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 12개의 연쇄고리입니다. 이건 종교적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음이 작동하는 구조를 분석한 일종의 심리학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이 같은 결론에 하나씩 도달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절에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지금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디를 건드려야 고통이 멈추는지를 같이 보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를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미노처럼 앞에 패가 쓰러져야 다음 패가 쓰러지고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마지막에 괴롭다가 완성되는 겁니다. 12개의 패가 정해진 순서대로 쓰러지면 반드시 고통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중간에 패 하나만 빼도 연쇄 반응이 멈춥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미노를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붓다가 남긴 비유 중에 2개의 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화살에 맞습니다. 아파요. 이건 피할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 한 고통은 찾아옵니다. 이별, 실패, 질병, 상실. 이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에 대한 나의 반응. 분노, 자책, 끝없는 되새김. 이건 세상이 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쏜 화살이에요. 아까 카페에서 옆 테이블 웃음소리에 기분이 가라앉은 것. 그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웃음소리는 첫 번째 화살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였을 뿐인데 내가 거기다 비교, 자책, 초조함을 쏟아부은 거죠. 오늘 볼 12개의 도미노는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이 조립되는 전체 공정을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12번째 도미노는 사라짐이에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몸이 늙고 관계가 끝나고 가지고 있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요. 이건 먼 미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까 마신 아메리카노의 첫 모금, 그 진한 맛은 이미 사라졌어요. 어제 받은 칭찬은 오늘 기억이 흐릿하죠. 모든 경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라짐이 있으려면 먼저 생겨남이 있어야 해요. 이게 11번째 도미노입니다. 감정이 태어나고 생각이 태어나고 욕구가 태어나요.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무거움이라는 감정이 벌써 태어나 있어요. 뭔가가 생겨나야 뭔가가 사라지고 그 사라짐이 아픔이 됩니다. 10번째 도미노는 이 생겨남의 토양, 내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머릿속에 깔려있는 세계관입니다. 이별한 사람은 이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가사가 다르게 들리고 음식 맛이 사라지고 잠이 오지 않아요. 일에 몰두한 사람은 바다 앞에 서 있어도 머릿속은 엑셀 시트예요. 같은 현실인데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도미노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만드는 건 뭘까요? 9번째 도미노 움켜잡음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움켜잡음은 단순히 갖고 싶다가 아니에요. 내 종류가 있어요. 감각적 쾌락을 붙잡는 것, 의견과 신념을 붙잡는 것, 습관과 루틴을 붙잡는 것,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아상을 붙잡는 겁니다. 아까 카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옆 테이블 웃음소리를 듣고 기분이 가라앉은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나는 여유 없이 쫓기는 사람이야라는 자아상을 움켜잡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카페 안의 모든 장면이 그 자아상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들의 여유, 나의 마감, 식어가는 커피. 전부 나는 불행하다는 세계의 벽돌이 되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부르는데 같은 생각을 빙글빙글 돌리는 현상이에요. 2011년에 예일대 연구팀이 뇌 영상을 분석했더니 반추 상태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자기 참조 회로인데 이게 과잉 작동하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우울증의 핵심 기제라는 걸 그 연구에서 확인했어요. 움켜잡기 전에 또 다른 도미노가 쓰러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 도미노 가래예요. 목마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의자에서 자세를 바꾸고 싶은 충동,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고 싶은 손가락, 카페에서 옆 테이블만큼 여유롭고 싶다는 마음. 전부 가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좋은 걸 더 원하는 가래, 싫은 걸 밀어내려는 가래, 그리고 존재 자체를 바꾸고 싶은 가래.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이게 세 번째 가래예요. 이 가래가 일정 강도를 넘는 순간 움켜잡음으로 굳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구조가 현대 신경과학이 발견한 도파민 보상회로와 정확히 일치해요. 기대가 생기면 도파민이 나오고 보상을 받으면 더 큰 기대가 생기고 더 큰 갈망이 따라오죠. 중독의 구조를 2500년 전에 이미 도미노로 설명해 놓은 셈입니다. 가래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일곱 번째 도미노 느낌입니다. 여기서 느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모든 경험에 자동으로 찍히는 도장이에요.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 중 하나가 경험이 들어오는 즉시 의식적 판단보다 훨씬 빠르게 찍혀요. 카페에서 옆 테이블 웃음소리가 귀에 닿은 그 찰나의 싫다 비슷한 도장이 찍힌 겁니다. 아직 비교도 안 했고 자책도 안 했는데 느낌이 먼저 찍히고 그 위에 가래가 올라타고 움켜잡음이 세계를 만든 거예요. 도미노가 이렇게 빨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2004년에 위스콘신대 리처드 데이비슨 연구팀이 수천 시간 명상한 수련자의 뇌를 fMRI로 촬영했더니 이 자동 도장 찍기 반응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느낌이 찍히는 것과 가래가 작동하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도미노와 도미노 사이가 벌어져서 연쇄 반응이 멈춘 겁니다. 자유가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이에요. 느낌이 생기려면 그 전에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예요. 접촉은 감각기관과 대상과 의식, 이 셋이 동시에 만나는 순간이에요. 옆 테이블 웃음소리가 귀에 닿고 내가 그걸 인식한 그 찰나가 접촉입니다. 잠이 들면 소리는 여전히 고막에 닿지만 의식이 없으니 접촉이 아니에요. 접촉이 없으면 느낌도 없고 가래도 없고 도미노가 멈춰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또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담배, 휴대폰, 특정 사람 같은 대상에 중독됐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중독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접촉이 만들어내는 느낌이에요. 담배 자체가 아니라 연기가 폐와 만나는 순간의 느낌, 휴대폰 자체가 아니라 알림음이 귀와 만나는 순간의 느낌, 그 느낌에 끌리는 겁니다. 접촉이 일어나려면 다섯 번째 도미노, 감각기관이 있어야 해요. 눈, 귀, 코, 혀, 피부, 그리고 마음. 마음이 여섯 번째 감각기관이에요. 생각, 기억, 상상도 전부 감각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3시간 전 팀장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재생되잖아요. 그게 마음이라는 감각기관이 과거라는 대상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청력을 잃으면 소리에서 오는 접촉이 사라지고 그 접촉에서 오는 느낌도, 가래도, 고통도 함께 사라져요. 감각기관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열려있는 이 감각들은 조건이 맞아서 잠시 작동하고 있는 창문일 뿐이에요. 네 번째 도미노는 이 감각기관을 담는 그릇, 몸과 마음입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니에요. 불안하면 가슴이 조이고 호흡이 얕아지고 설레면 심장이 빨라지고 눈이 커지잖아요. 카페에서 기분이 가라앉는 순간 어깨가 움츠러들고 등이 구부러진 거 느꼈나요?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하나의 덩어리로 무거워진 거예요. 현대의학이 심신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통찰인데 2500년 전에 이미 하나의 도미노로 짚어놓은 겁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의식이에요. 흥미로운 건 12개 도미노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쌍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의식이 몸과 마음을 만들고 몸과 마음이 다시 의식을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조건짓는 유일한 고리예요. 비디오 게임을 생각해보세요. 캐릭터가 죽어도 모니터 화면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캐릭터와 게임 세계는 화면 위의 내용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비슷한 관점입니다. 몸과 마음과 그 안의 모든 경험은 의식이라는 화면 위에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미노는 의도적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선택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기로 한 것, 카페에서 기획서 대신 옆 테이블을 쳐다본 것, 전부 의도적 행위고 그 선택이 다음 의식 경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해고당한 후 한 달 동안 분노 속에서 모든 사람을 탓하며 보내면 내일의 의식은 위협과 불공정을 먼저 감지하도록 세팅돼요. 같은 상황에서 한 달 동안 성찰하고 자기를 돌보면 내일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봅니다. 같은 현실인데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반복되는 생각 패턴이 뇌의 신경 경로를 물리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뇌를 만들고 그 뇌가 다음 생각을 만듭니다.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도미노. 모든 것의 출발점. 모름이에요. 뭘 모르냐? 이 12개의 도미노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고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과정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끊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름은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외부 조건만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 믿는 것. 연봉이 오르면 연인이 생기면 인정받으면. 하지만 12개의 도미노가 돌아가는 한 어떤 외부 조건도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카페를 바꿔도 직장을 바꿔도 연인을 바꿔도 도미노는 똑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도미노 자체를 보는 것, 그게 모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 전체 구조를 한 바퀴 돌았어요. 모름이 의도를 만들고 의도가 의식을 조건짓고 의식이 몸과 마음을 만들고 감각이 열리고 접촉이 생기고 느낌이 찍히고 가래가 피어나고 움켜잡고 세계가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고통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붓다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 도미노는 반대로도 작동한다. 모름이 사라지면 의도가 멈추고 하나씩 사라져서 끝에는 고통이 소멸한다. 12개를 한꺼번에 뜯어고칠 필요가 없어요. 도미노 하나만 빼도 연쇄 반응이 멈춥니다. 그러면 어디를 건드려야 가장 현실적일까요? 7번째 느낌과 8번째 가래 사이입니다.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하루 동안 경험이 들어올 때마다 좋다, 싫다, 보통 중 어떤 도장이 찍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커피 한 모금 마실 때, 카톡 알림이 울릴 때, 상사 목소리가 들릴 때, 엘리베이터 문이 눈앞에서 닫힐 때. 대단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도장이 찍히는 순간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걸 보기만 해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도장이 찍히는 걸 보는 순간 자동 반응이 관찰로 바뀌거든요. 도미노 사이에 내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가래의 충동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좋다가 찍히면 더 원하고 싫다가 찍히면 피하려는 충동이 반드시 따라와요. 이 충동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더 원하고 있구나. 아,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만 붙여도 가래의 힘이 빠져요. 느낌을 볼 수 있어야 가래를 볼 수 있고 가래를 볼 수 있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반응하기 전에 3초를 버는 겁니다. 느낌이 찍히고 가래가 올라오는 그 찰나에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3초만 멈추는 거예요. 화난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3초, 냉장고를 열기 전에 3초, 인스타를 켜기 전에 3초. 이 3초가 도미노와 도미노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연습입니다. 존 카바진이 개발한 MBSR,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가 정확히 이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 이 프로그램은 1979년에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수백 건의 임상 연구에서 불안, 우울, 만성 통증 감소 효과가 확인됐어요. 3초의 틈이 뇌를 물리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의 근본인 모름 자체를 걷어내는 거예요. 앞에 세 단계가 도미노 하나를 빼는 작업이었다면 이건 도미노판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 괴로움이 어떤 도미노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 이를 추적하는 습관이에요. 아까 카페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웃음소리가 귀에 닿았고 그 접촉에 싫다라는 느낌이 찍혔고 여유로운 삶을 향한 가래가 올라왔고 나는 쫓기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움켜잡았고 그 순간 카페 전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세계가 됐구나. 이렇게 한번 추적하면 도미노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면 멈출 수 있어요. 이걸 반복하면 어느 순간 도미노가 쓰러지기 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느낌의 도장을 관찰하고 가래에 이름을 붙이고 반응 전 3초를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도미노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앞의 것들이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면 마지막은 고통을 만드는 체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어요. 이별, 실패, 상실. 살아있는 한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선택이에요. 12개의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보는 순간 연쇄 반응 중간에 손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에는 도미노가 있어요. 그리고 도미노의 순서를 아는 사람은 다음 패가 쓰러지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도미노가 몇 번째였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도미노를 알아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